더불어민주당이 또 여론조사에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이 수치, 즉 지지율 51%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배우설을 주장했는데 이미 한 차례 여론조사로 홍역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잠시 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어제 저희도 인용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즉 과반을 돌파해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공표됐지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의 체포 시도, 그리고 법원의 불법 위법한 체포 구속영장 발부 사태로 이어지면서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해 40% 중반에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명절 밥상 민심이 충분히 반영됐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를 기록한 것인데요. 자, 그러자 민주당이 또 이 여론조사를 놓고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작 증세인지 내부적으로 정말 발칵 뒤집혀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는 극한 표현을 썼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지지 51%, 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와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 보도해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는가라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매체 이름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자, 이어 노중면은 기사에 이름이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며 후배 이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는 격한 표현을 썼고요. 또한 노중면 원내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매체와 조사업체를 듣보잡이라고 규정한 뒤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노중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 지시자들은 극우 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며 이런 범죄에 M1 기자들을 동원하지 마라.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며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정위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전국망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이런 노종면의 행태를 비판하기 전에 오늘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를 인용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 즉 탄핵 찬성은 51.4%, 기각돼야 한다는 즉 탄핵 반대는 46.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를 많게는 2배 가까이 많게 조사가 되지만 이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지대라 할 수 있는 충청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충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기각, 즉 탄핵 반대가 52.4%였고 인용, 즉 탄핵 찬성은 27.1%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왜 노중면이 비판한 펜앤드마이크 의뢰 공정 여론조사를 말하다가 오늘 발표된 뉴시스 의뢰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드렸냐 하면, 자, 물론 오늘 발표된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종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을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펜앤드마이크가 공정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단 하나였다면, 즉 이런 여론조사가 소수에 불과했다면 뭔가 의심을 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여론조사 업체 한국여론조사 평판연구소,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달 19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집계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하지만 여론조사 업체 한국여론조사 평판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년치 실태조사에서 모두 문제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한 선관위는 민주당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정작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탄핵 반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이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 아주 난리가 났죠. 당시 여론조사 꽃에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3.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의 22%차 대승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꽃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4월 5일 아침 부산 사흘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민주당 이재성 후보의 7.9%나 뒤진다는 결과가 발표됐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의 13.2%차 압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에 가깝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때도 민주당은 철저히 선택적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게 정작 통계 조작 세력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정부 당시 주택가격, 고용소득 등 3개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있지도 않은 통계를 만들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숫자는 바꾸는 조작 세력이 정작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